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각이 오후 6시 37분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온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상승할 거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하나 싶더니만 상승하고 이 구간에서 그냥 보합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잠정치로 해서 공시 상황이 나와 있는데, 동정보는 잠정치로서 향후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음이라고 지금 공시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자, 보시다시피 전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해서 20% 정도 매출액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90% 증가했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 928%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이런 식으로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왜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모든 게 선반영돼서 올라온 자리고 컨센서스를 따져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소폭 하회한 상태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그렇게까지 변동은 없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장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다소 적다라고 하면서 당기 순이익은 200억 원 이상 많았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댓글로는 사실 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원하게 신고가 쏘기 시작하면 따라잡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댓글에 모두 다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런 어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오늘이 만약에 밀렸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보합 수준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상승을 했던 그 배경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돼서 올라온 이후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검증받는 구간이 따라오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지만이,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그 기대감에 주가가 선반영돼서 상승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번 3분기에도 당연하게도 좋을 수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오클로라는 종목이 어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을 해준 다음에 프리마켓에서는 마이너스 3.6%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케일 파워가 원래는 대장주로 좀 움직였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클로보다는 어제 약했던 상황에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점 부분에 딱 갖다 댄 모습이 확인이 되실 텐데, 센트러스 에너지 뭐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우라늄을 가공하고 농축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얼마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 G 버노바 뭐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가스터빈 하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 딱 4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되는데, 한번 과격하게 털더니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무섭게 올라갔던 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엊그제 그랬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체코 폴란드 원전 진출과 국산 가스터빈 공급이 수주 확대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루마니아 연구용 노후 원자로 트리가 해체, 그리고 이제 고리 1호기 사전 설계 등 후행 핵주기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러분들? 루마니아 연구용 로우 원자로 요거랑 이제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해체 테마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국산 가스터빈 공급이 수주 확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 세계에 딱 4개밖에 없는 기업이죠. 어떤 4개요? 가스터빈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주가가 강한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빨리 안 가나라고 조급하고 초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구간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가 해결되는 걸 지켜보면서 8월 1일까지가 마감 기한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마감 기한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박스권 안에서 삼각 수렴의 자리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만약에 관세 관련해서 속보가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SMR 육성의 여야정 초당적 협력이라고 기사 내용이 나와 있으면서, 국회는 청사진, 김정관은 육성 전략을 짠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탈원전파조차도 에너지 믹스로 돌아서서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SMR 육성 정책을 포함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오늘 오후 12시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성패는 결국 에너지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사실상은 요 원전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정관 산업장관님이 미국으로 간다 만다, 2+2랑 별개로 합의를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 만나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겁니다. 해소가 될 건데, 우리나라가 받아오고 싶어하는 카드는 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내어주고 원전을 받아오든지 간에 원전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미국의 4천억 달러 요구가 전해져서 1천억 달러 이상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현대차는 이제 4년간 31조를 미에 투자하고 삼성, SK, LG 등 추가 투자 압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의 규모를 미국한테 투자를 약속하면서 25%의 관세에서 15%로 낮춘 상황에서 우리나라한테는 얼마 정도? 4천억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해진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관세가 25%로 아직도 픽싱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가면서 사실상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15%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본이 15%로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는 괜시리 손실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15%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코스피라는 증시가 올라온 구간에서 25%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구간이다 보니까, 악재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악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해소되는 순간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하나솔루션의 사례에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 어떤 구간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구간에서 OBBB라는 게 있었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이게 AMPC 조항이 세액공제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 됐던 건데, OBBB가 통과되면은 하나솔루션한테는 엄청난 악재였어요. 왜냐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태양광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솔루션인데, 지금 차트의 모양이 어떻죠, 여러분들? 이렇게 4만원 구간, 39,000에서 4만원 구간을 반복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깰 듯이, 마치 이런 벽을 깨줄 듯이 커맨핸들 패턴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왜 이 하나솔루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바로 OBBB가 통과되네 마네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구간인데, 사실 이전부터 얘기는 있었고요. 이런 구간에서 OBBB가 확정된 순간 이렇게 주가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었고, 그게 확정됐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태양광 확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그려주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무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4750원만 뚫어준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시원하게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딱 갖다 대놨다라는 말씀인데, 특징적인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프로그램 놈들이 아주 강력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보시다시피 얼마를 매수했습니까? 816억을 하루 만에 때려 박아서 이런 상승 캔들의 기준봉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업종 종합 차트에서 지금 놓고 보시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25%라는 게 뇌 속에 있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된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의문부호라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해방감의 증시는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앞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3월 19일 날 2020년에 3월 19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최저점을 찍어줬던 코스피가 날카롭게 상승을 했던 배경에는 코로나 특수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왜 특수장인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푼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풀었는데 돈을 풀어버리면서 금리도 낮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부해진 유동성에 의해서, 풍부해진 돈의 유동성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겨났었고, 이런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 버블이 꺼지는 끝에서는 정말로 날카롭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개미 투자자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많이 떠나고 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돈을 풀고 있는 시장, 마찬가지로 똑같죠?
민생지원금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텐데 민생지원금 플러스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해고한 해 만에 얘기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인데 파월 의장이 해고되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구간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바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코리아 리스크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상법 개정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서도, 세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건데, 남과 북이 화합의 모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코리아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시황이 다 맞물려 떨어져서 코스피가 날카롭게 올라왔던 건데요. 자, 보시면 코스피가 올라왔던 이런 어떤 거래대금을 전에 있었던 대세 상승량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올라온 건 사실상 신규 개미분들이 유입되면서 올라온 자리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주식시장에 떠났다가 다시 한번 복귀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부터가 많아지냐면 3,300포인트, 3,316.08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일 뉴스에 도배되면서 어떤 게,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다, 코스피가 3,300포인트를 돌파해서 3,400포인트, 3,500포인트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막 미친 듯이 접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가장 못 참는 게 뭐예요? 나는 월급만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월급 플러스 제2의 무언가의 수입이 알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들은 이런 거를 참을 수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면서 신규 개미분들 엄청나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증시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요?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시장 자체는 오늘 상승을 했고 주가라는 건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만약에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정말로 대버블의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요, 삼성전자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피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왔으면서 거래대금을 끌어갔던 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와 대립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시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버블의 끝에서는 우리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상승을 하다가 버블의 끝에서는 정말로 산이 높은 만큼 골이 깊다고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매도 타점 잘 잡아가야 된다 라고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체는 매도 타점을 잡을 구간이 아니고 시장에 어떤 불안감,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녹아있으면서도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 컨센서스를 살짝 하회한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정도 캔들 흐름이면 양호한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주가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어떤 소식이 들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특징적인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BHI가 먼저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BHI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떤 거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구간에서부터 출발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BHI가 먼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한번 터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어떤 걸 털었습니까? 이렇게 전저점에 있었던 거를 음봉으로 깨준 다음에 여기서 도지형 캔들 띄우고 다시 살아 돌아오는, 21선으로 살아 돌아오는 이런 어떤 기행을 보여줘 가면서 개미를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온 자리에서 오늘 보합 상태에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면서 프로그램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렇게 상승한 구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캔들 흐름이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프로그램 놈들의 매수냐 매도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들어와 줬고요. 앞전에도 상승했던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특징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을 찾아냈었죠. 자, 보시다시피 앞전에는 이렇게 5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줬던 구간도 있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담으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특이점도 발생을 했죠. 11선 위로
딱 올라타주면서 이날 860억 원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5월 7일이라고 확인이 되실 텐데 860억 가까이를 매수해주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1선 위로 딱 올라탄 상황에서부터 5일선을 타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게 두산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매수를 해줬던 5월 7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보시죠?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텔레그램방에서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방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글을 작성을 해드리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하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해서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땐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클릭해 보셨을 땐 이렇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도주 대응 타점 및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는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방, 실시간 대응 타점 안내받아 보시려면은 이렇게 예시처럼 1, 2, 3, 4, 1, 2, 3, 4 대충 적으시는 게 아니라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뒷부분에서 매집주도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체크하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안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방까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100% 무료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00% 무료로 남 좋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지금 19.1만 분 정도가 구독자님이십니다. 100만 분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불과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에 19만 분 정도셨는데 지금 19.1만 분까지 1000분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19.1만 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는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입소문도 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랑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까지 합쳐져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매집주에 대한 부분을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게 언제 촬영한 영상이냐면 6월 14일 날 촬영한 영상인 게 하단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회수가 1.2만 분 정도가 시청을 하신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종목이 동양철관이다라는 매집주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동양철관을 말씀드렸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런 구간에서부터 짚어드렸다는 말씀이고, 이 차트의 모양을 정확히 기억해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동양철관의 차트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동양철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대략적으로 매수가 대비하면은 4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무조건 차트만 보고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차트에다가 일정이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테마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도 있어야겠죠?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사기에 조금 떠있는 구간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제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차트가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여기 지금 차트에 써져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아래쪽에 띄워놨고, 이 위쪽에 있는 차트가 뭐라고요? 새로 가져온 매집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매집주와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겹치는 구간,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이 정확하게 두산에너빌리티와 매집주가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음봉 매겼던 날도 일치를 하고 있고,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음날 내려 꽂은 날까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4년간의 박스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뚫어 올려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온 것에 반면에,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이 4년간의 박스에 아직도 무릎 정도도 안 와 있는 위치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상대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4년간의 박스의 상단 부분까지만 상승이 나와준다고 해도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18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해도요, 30% 정도는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면은 동양철관처럼 오픈을 딱 할 겁니다. 오픈을 딱 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링크 보이시죠?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설문 작성하는 칸이 있는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봐 주시고, 연락처에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신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다가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제 오클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뉴스케이 파워라든지 센트러스 에너지가 됐든지 간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관측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살짝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넥라인이라고 하는 이 6만원 구간을 이탈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을 주는 그냥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에도 박스를 뚫어내 줬는데 그 박스 아래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트랩이 발생한 건 아니고 지금 살짝 조정만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장에서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도 영상을 촬영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모두 다 신고가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